공방식입니다. 어젯밤 8종목 소개하고 또 상한가 598의 적중 이상의 수익률, 적중률이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차트의 힘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장 시작 8시 59분 어젯밤 8종목 숏에 올렸습니다. 올리고 오늘 승률을 보는 겁니다. 승률을 보고 그 다음 실시간 8시 59분부터 좀 녹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12시 좀 넘었는데요. 요 시간대에 현재 상태의 그 차트 주가 가격이라든가 차트 절대 승률, 상한가 5일선 상한가 적중법 등 절대 승률 매매법 차트 공부하는 관점, 그리고 내일 상한가 도전 종목 이렇게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창을 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8시, 9시죠. 9시 장 개시와 동시에 그 8개 종목입니다. 8개 종목 올렸고 화성 RNA 10.61% 폭등 후에 지금 하락 조정에 진행되고 있고요. 로체 시스템 넘버 상위 종목인데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다가 지금 현재는 양봉에 지금 진행 중이고요. 기아, 오리온, 세방, 오리온은 오르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오리온은 상층부에 강력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더라도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 오리온이었죠. 그러나 오리온은 길게 봤을 때 오늘 사서 내일 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습관점에서는 지금이 오늘 음봉이 내렸다 하더라도 차트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시간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지만 차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가져와 본 겁니다. 다만 LIG 넥스원은 시간에서 하락을 했고 단기 그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단기 매물성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쉬어야 될 자리에 쉬어야 될 자리. 그러나 일봉상 봤을 때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장 후반에 또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차트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오리온도 마찬가지고 두 개 다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화성 RNA는 폭등했다가 내려갔고요. 그 다음 매물층을 좀 지우면서 현재 차트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한 1분 정도 실시간으로 어제 8개 종목을 얘기하고 그 차트의 움직임 1분 봉에서의 차트 움직임을 한번 봐보세요. 눈으로 싹 보시고 차트 공부 관점에서 들어가보고 내일 상한가 도전 종목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차트 공부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성 RNA 움직임이 있죠. 항상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 500메테어 598에 적중 1일 최고 종가 수익률 160% 돌파. 어제 실시간 분봉 수익이 몇 프로였죠? 60 몇 프로였나요? 아니, 너무 많은 숫자의 그 양봉 수익률이 나오고 상한가가 나오니까 그 숫자를 계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차트의 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 요지는 차트를 믿고 따라오라 얘기가 아니라 주식을 한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만큼 차트 공부도 해야 되고 기업에 대한 가치 공부도 해야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차트다. 기술적 분석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재무적 분석, 내용적 분석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가치, 재료, 연속성, 시황이나 미증시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차트다. 그 차트 안에 모든 게 다 녹아있다.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다. 그걸 강조해드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웨스트라이즈 폭등했죠. 이렇게 보시고 실시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어젯밤에 8개 종목을 숏에 올리고 오늘 바로 성과를 보는 거죠. 그럼 매일매일 그러지 않던가요? 실시간으로 로스카, 스탑로스를 걸고 고점 매도, 저점 손실, 손절가 딱 잡고 했을 때 한번 봐보십시오. 승률 자체가 어떤가요? 놀랍죠? 지금 6주간 1587%였죠. 어제 월요일날도 실시간 분봉 수익률이 몇 프로죠? 60%가 넘어섰나요? 엄청났죠? 종가 수익률이 8.5%인가 돌파했습니다. 폭등했다가 내려오면서 오늘도 폭발했죠. 그리고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차트가 오르락내리락 예상했던 그 방향대로 진행이 된다는 데서 큰 의미를 두는 거죠. LIGX는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화성 LNA 8개 종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봐보죠. 어떻게 됐나. 지금
지금 현재 어젯밤에 소개하고 12시 53분 현재 웨스트라이즈 19.71% 폭등 적중, 인화전공 18.43% 폭등 적중, 세방 6.85% 폭등 적중. 넘버 상위 종목 어제도 선정, 이틀 전에 선정했죠. 넘버원 로체 시스템즈 어제도 폭발, 내려가다가 밀어 올려가지고 5%인가 폭등하고 오늘도 5.28% 폭등 적중. 화선 RNA즈 폭등 후 2.86%. 기아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거래량, 거래 대금 차트, 기아가 썩 좋은 차트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대원칙 관점에서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거래 대금이 올라왔다. 지속성, 이슈 그런 관점. 그러나 기아에 대한 이슈는 저는 검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릅니다. 기아에 대한. 그러나 그것도 알고 들어와야 되겠죠. 알고 들어야겠죠. 모르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2.32% 폭등했습니다. 이 중에서 오리온 보셨죠? 오리온 시가 볼까요? 네, 지금 12시 55분 현재 웨스트라이즈 19.95% 폭등 적중, 인화전공 15.54% 폭등 적중, 세방 6.08% 폭등 적중, 로체시스템즈 말씀드렸죠. 어제 이틀 전에 선정하고 넘버원이었죠. 내려오다가 밀어 올려가지고 그때 어제도 폭등했죠. 넘버원 숏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밀렸다가 다시 밀어 올린 거. 그게 파워 차트 힘입니다. 기아 시총 상위 종목. 화성 RNA 폭등했다가 지금 밀리는 거죠. 그 웨스트라이즈나 화성 RNA는 뭐라고 했으면 제가 하는 매매가 종가, 시초가, 폭등 윗꼬리, 절대 승률 매입법이잖아요. 오르고 매도하는, 당일 시초가 또는 폭등했을 때 내려갈 때 그 자리에서 고점 매도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차트를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매매가 주매매는 아니죠.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절대 승률 매매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법은 마지막 7단계, 그냥 오늘 사서 종가에 사서 그 다음날 파는 종가, 시초가, 분봉 매매, 절대 승률 매매법 관점에서 실시간 분봉 수익률, 그러니까 웨스트라이즈가 지금은 16.63% 폭등했지만 종가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0%가 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른 시점에서 매도를 한다 이 말이고, 인화전공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16.37% 폭등했습니다만 내려가는 건 의미가 없다. 오르면 판다. 로스컷 손절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거는 종목에 따라서 분석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자동으로 시장가에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날아가는 거죠. 오르면 정지, 추세가 꺾일 때 차트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거죠. 엄청난 승률이 있는 거죠. 종가에는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률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산정이 불가하죠. 그러나 이게 3시, 2시 반 되면 주가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익률 자체는 종가 수익률은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어제도 실시간 분봉 수익률이 몇 프로였죠? 60%가 넘었죠. 그러나 종가 수익률은 8.5%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폭발했죠. 폭발했는데 이게 종가에 가면 또 수익률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관점입니다. 지금도 차트를 옆에 보십시오. 웨스트라이즈의 캔들 모양을 보세요. 캔들 모양을 보시라고. 인화전공 캔들 모양을 보세요. 세방 캔들 모양을 보시고, 로체 시스템 모양을 보시고, 기아의 캔들 모양을 보시고, 화성 RNA, LIGX1, 오리온의 그 기본적인 캔들 모양을 보시라고. 오른쪽 거래량도 보시고, 등락 대비 보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캔들 하나만 보더라도 분봉, 1봉, 월봉까지, 월봉은 아니고 1봉까지, 어차피 1봉이기 때문에 분봉을 보지 않더라도 그 추세를 이 캔들 하나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이죠? 그 차트 공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웨스트라이즈 19.35% 폭등, 그 다음에 화성 RNA 2.24% 폭등했다가 2.24% 내려왔습니다만 이 두 종목보다 인화전공 미래대예언 적중, 세방 미래대예언 적중, 로체스템 추세매매에 대한 대미래대예언 적중, 기아 거래대금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그
그런 분석을 통한 미래 대예언 적중. 웨스터라이즈 폭등한 것보다 세방 6% 폭등한 게 더 큰 의미가 있고, 로체스템 6% 폭등한 게 더 큰 의미가 있고, 기아가 2.48% 폭등한 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웨스터라이즈나 화성 RNA는 올라갔다 폭등하다가 윗골 달고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밀어 올리는 거지. 그래서 웨스터라이즈 순번을 한번 봐보세요. 순서를. 어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폭등 윗골이 상한가 도전 종목 어제 같은 경우도 두 종목을 했거든요. 웨스터라이즈랑 화성 RNA. 순서가 어디? 웨스터라이즈를 제일 먼저 해놨다고요. 숏에 보십시오. 그대로 19.95% 폭등했죠. 그리고 2, 3일 전에 선정했던 종목 후에 상한가 찍었죠. 상한가 찍었죠. 월요일날 언제 찍었죠? 상한가 적중했죠. 그 종목도 폭등 윗꼬리 도전 종목 중에 순번이 어디 있나 보세요. 제일 앞에 있다고. 뒤에 거는 밀렸지만 앞에 거는 상한가 찍고 종가의 양봉 마무리했다. 사조 내림이었죠. 그리고 차트 설명 후에 댓글로 이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한 분이 올려놓으셨는데, 사조 동아온이었죠. 그 종목을 답글에다 이렇게 남겼습니다만은 그분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제가 차트 분석한 그 차트의 힘은 정말 무섭고 놀랍더라.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적중했다. 그게 차트다. 차트는 정말 공부를 하면 그거에 대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조 동아온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제가 잠깐 정밀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봤을 때 일봉상 기준을 했을 때는 물론 종가에서 차트가 변형이 오면 틀려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시간 전까지 봤을 때는 차트가 무너진 건 아니다. 오른쪽으로 붙이면서 건전하게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음봉이 내렸다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답글에다가 제가 남겨놓은 그런 관점에서의 차트 진행이 거의 제가 분석한 바로는 거의 그대로 흘렀던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윗골을 달고 두들겨 맞고 내려가지만 이 장기에 대한 그 중장기에 대한 파워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받치면서 다시 끌어올렸다가 가는 거죠. 지금 거래량을 줄이면서 그 힘을 올리는 거지. 그러나 제가 그분이 이제 그거에 대한 차트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고 이제 차트 분석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종목은 그 종목 말고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찾아갈 필요는 없겠죠. 다른 종목이 없으면 그 종목을 통해서 눌림목을 통해서 3일, 5일, 10일, 20일 눌림목을 통해서 그 종목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그 종목 자체 말고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 종목에 대한 분석, 기업 분석이 안 돼 있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보면 어제 8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만 지금 LIG 넥스원 볼까요?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할 때 LIG 넥스원을 한번 봐보죠. LIG 넥스원. 일봉상. LIG 넥스원 1종상. 지금 LIG 넥스원이 보십시오. 지금은 어제 같은 경우는 빨간색 라인 보이는가요? 빨간색 라인과 초록색 라인을 관통하면서 뚫어 올렸잖아요. 저 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기, 중기의 가장 고점 라인이거든. 그러나 차트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단기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고 시간에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추세에 의해서 밀렸습니다만, 이 주가를 볼까요? 많이 밀렸다가 많이 밀어 올린 겁니다. 볼까요? 3.54%까지 밀렸는데 고점이 종가 전일 고가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밀어 올린 겁니다. 그죠? 이 자리에서 LIG 넥스원이 만약에 종가에 밀려가지고 차트 변형이 온다면 그때 가서는 대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공부를 많이 해서 변화가 왔을 때 고수는 실시간 대형이 빨라야 돼요. 대형이 빨라서 차트 변형이 와서 손절가에서 치고 오르면 추세가 돌아가면 절대 팔아서는 안 돼. 주가가 가격이 오를 때는 그대로 둬야 돼. 오른다고 고점에 오를 때는 팔아야 됩니다만은 고점이 아니고 대다수의 주식은 오르면 손도 대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둬야 돼요. 추세에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양봉에 사고 음봉에 팔아라는 얘기도 그게 맞는 얘기예요. 다만 그 안에 단서 조항은 달 수가 있어요. 단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확률상 이게 60%라면 70%라면 양봉에 사라, 음봉에 팔아라. 주가가 하락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팔아라. 가격이 오르면 손도 대지 마라. 그게 진리입니다. 차트 공부를 해보면
이론가나 세계의 권위자 또는 저도 권위자죠. 이런 분들이 분석을 했을 때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럼 LIX1이 지금 무너진 거냐?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가에 만약에 다른 변수가 있어서 무너뜨리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제가 본 관점으로서는 LIX1은 지금 1.94% 내렸다 하더라도 종가에 밀어 올릴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분봉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밀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형을 조절해서 들어가야 돼. 지금 내가 만약 LIX1을 갖고 있다면 지금은 매도 안 하죠. 그러나 종가에 갔을 때 차트 변형이 왔을 때 확실하게 매도 시점을 주면 지금은 뭐 건전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면서 내일 이후에 분봉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분봉을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렸다고 해서 확 끼면 내 던져버리면 그게 아니지.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면은 LIX1을 어제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제가 종목을 왜 선정을 했나 하면 차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음봉이 내려왔다가 양봉 또는 종가에 보합 마무리 될 건지 아니면 내일 이후에도 폭등해서 밀어 올릴 건지 3일에서 5일 사이 또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다시 폭발할 건지 그거를 한번 봐보려고. 힘이 있고 거래대금도 들어와있고 LIX1이 뭐하는 업체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재료에 대한 테마, 지속성, 연속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래대금, 기아와 마찬가지고 거래대금과 이거는 좀 폭넓게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LIX1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것도 한번 봐보시죠. 종가에 밀어 올릴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주일, 2주, 한 달은 아니더라도 지금 말고 이 가격에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현재까지는 음봉이라 하더라도 차트가 무너진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갈 건지 고점 치고 내려갈 수 있겠지만은 밀어가는지 한번 봐보시죠. 그런 가지로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인화나 웨스트 라이즈 저런 거는 이제 상층부에 고점 두들겨 맞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버텨서 밀어 올려주면 다행인데 아니면 쭉 좀 내려와서 지금은 17%입니다만 마이너스 몇 프로나 아니면 플러스 양봉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 라이즈에 대한 기업 분석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돼요. 화성 RNE도 지금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오리온 볼까요? 자, 오리온은 원래 종가 시초가 분모매매하고는 어울리잖아요. 저기 보입니까? 노란색, 빨간색, 그 다음에 뭐 회색, 갈색, 뭐 파란색 전부 다 지금 있죠. 강력한 지금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 자리를 뚫어 올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어제 캔들 같은 경우도 이 상방으로 좀 조정을 거치는 그런 자리를 보입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3.45%가 내렸다 하더라도 아직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종가에 확실하게 장대 음봉이 내려 꽂아주면서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그때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습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변형이 없다. 아직까지는 그런 관점에서 오리온도 한번 봐보시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그래서 내일 오늘 8개 종목을 선정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종목은 어제 8개 종목 선정하고 인하전공 웨스트 라이즈는 폭등했다가도 그 의미가 좀 앞에 것보다 떨어집니다. 세방은 원래 폭등 윗꼬리 도전 종목이 아니에요. 미래 미래에서 대예언하는 종목. 습관점에서 은금 폭발하는 종목. 세방 미래 대예언 적중. 어제의 하이라이트는 세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체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추세의 차트의 힘에서 그대로 밀어올립니다. 추세의 힘은 로체 시스템. 눈에 보이는 추세 차트가 무너지지 않으면 끝까지 가져간다는 그 관점에서는 로체 시스템이 대적중 2일 연속 대폭발입니다. 내일은 밀린다 한다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대적중. 세방은 무슨 관점? 폭등 윗꼬리 도전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 대예언 습관점에서의 세방 대적중. 인하전공도 추세의 관점에서의 인하전공도 대미래 대예언 적중. 기아는 무슨 관점? 폭등 윗꼬리 아니고 이거는 습관점보다도 그냥 습관점이 있겠네. 습관점 내에서 그냥 완벽한 습관점은 아니고 세모적인 습관점이지만 이 자리에 무슨 자리? 차트가 왕천이 엉터리 자리는 아니다. 차트가 그냥 어느 정도 살아있고 괜찮다기보다 그냥 어느 정도 괜찮다. 차트는 괜찮은데 그 상층부에 강력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다. 그러나
그날 거래대금과 지속성, 재료의 이 연속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기사를 조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얼핏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뭐 현대 기아 얼핏 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몰랐습니다만은 그런 연속성, 그런 의미 있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알테오젠 폭발하고 지금 내려갔죠. 2일 연속 폭발했죠. 제가 선정한 후에 알테오젠이라는 그 전에 선정했던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발했죠. 자, 이나종목 내려갑니다만은 화성 아래에 있는 폭발해서 내려갔죠. LIG 넥스원은 밀어 올릴지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 관점에서 상한가 598에 적중, 1일 최고 종가 수익률 160% 돌파, 1일 최고 상한가 7종목 적중, 6주간 실시간 수익률 1587% 맞나요? 제가 숏에 다 올려놨죠. 대적중입니다. 오늘은 아마 이게 또 폭등했다가 종가에는 밀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하는 매매법은 지금 현재까지는 요런 관점, 폭등 윗꼬리,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그런 관점에서의 분석. 그 다음에 차트가 그런 차트들이지만 차트가 무너진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오르면 그 자리에서 놀림목을 쥐고 쭉쭉쭉쭉 뻗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르다 폭등해서 오를 때 팔아야 되는지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지 아니면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리고 공고모도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 힘 언제까지 월봉을 보자. 6월 7월 8월까지 특히나 9월까지 갈지 그때까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지 한번 차트 공부 관점에서. 그리고 주식은 공부를 하면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뭐다? 주식은 대원칙입니다. 언제 사라 그랬습니까? 주식은 정배열이 뭐예요? 양봉에 사라. 양봉에 사라, 정배열 사라. 그리고 뭐다? 이격이 밀집됐다가 발산할 때 사라. 그죠? 추세가 상승할 때.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죠. 무슨 이평 말씀드렸죠. 이평, 그 중심 이평, 단기 이평을 관통했을 때. 그리고 단기 이평, 초단기 이평, 단기 이평, 중기 이평, 중기 이평보다 약간 긴 이평, 그 이평을 관통하면서 올라올 때. 아시죠? 그 순번이 단기 이평과 단기 이평과 그러니까 1, 2, 3을 볼게요. 1, 2, 3을 본다는 거죠. 단기, 장기, 중기. 그 단기가 뚫고 올라갔을 때, 올라가고 역배열 됐다가 중기가 올라와줄 때, 그 자리가 매그자예요. 그 자리가 뭐가 형성이 됩니까? 일목균형표에서 뭐가 나와요? 일목균형표에서 구름을 돌파하자마자, 또는 뭐다? 일목균형표에서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아시겠죠? 응축됐다가 발산하는 자리. 엘리어트 파동 1파, 2파동 끝나고 3번 파동 시작될 때, 그런 자리에 가서 뭐한다? 5일선 단타 말씀드렸죠. 5일선 단타 상한가 매법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고? 5일선 단타 상한가 매법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5일선 어떻게 한다? 5일선을 관통할 때 어떻게 한다? 중기와 장기 말씀드렸죠. 이평이 상방으로 틀고 있을 때에 5일선이 완곡하게 돌아갈 때, 5일선이 돌아갈 때 그 자리에서 종이역과 횡력의 그 평균 가격 또는 종이역과 횡력이 살아오를 때 5일선을 관통할 때가 고전적인 매수 관점. 주가가 하락하다가 오른쪽으로 붙이다가 캔들을 돌파할 때 5일선 고전적인 매수 자리. 두 번째가 어떻게 하나? 그보다 승률 높은 게 두 번째, 세 번째 5일선을 타고 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날에 종가에 매수하는 게 승률이 높습니다. 거기다 더 해야 승률이 높은 게 뭐라고? 중기와 장기라는 게 아니라 중기와 중기보다 약간 더 긴 이평이 종이가 횡이 살아있는 과정에서 5일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5일선을 다시 관통하고 두 번째, 세 번째인데 5일 전보다 첫 번째보다 가격이 높아야 되고 6일 전보다 2일 전보다 가격이 높아야 되고 7일 전보다 3일 전보다 가격이 높아야 돼. 그게 높을 때는 앞에 그러면 더 높으려면 앞에 있는 캔들이 폭등하면은 뒤에 있는 캔들로 5일선이 살아야 돼요. 모든 주가는 5일선, 단기 3일선과 5일선이 살아줘야 주가가 따라 올라가요.
그리고 이평이 후행성이지만 이평이 올라가면서 그 이평을 부딪히면서 이평이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평이 살아야 된다고. 이평이 살아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높아야 돼요. 그죠? 5일선. 그러니까 5일선 추세가 그래서 후행 스팬이 언제?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할 때. 그리고 바닥에 살 수 있는 유일한 확률 높은 자리가 뭐예요? 후행 스팬이 어떻게 한다고? 캔들을 돌파할 때.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 나고 선행 스팬원이 상승할 때. 그리고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섰을 때 그 말이 뭡니까?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한다. 그게 뭐 26일 전보다 현재 가격이 높을 때. 그게 뭐예요? 똑같잖아. 5일선 매매했을 때 언제입니까? 5일 전보다 현재 가격이 높아야 추세가 돌아간다고. 단기 추세가.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목균형표는 초보자들이, 초급자, 캔들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보기에가 가장 좋은 게 일목균형표다. 일목균형표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런 테크닉적인 매매를 알려주는 거는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안 좋게 얘기하면 그거를 모르는 분들한테 뭐 신세계를 보여주는 거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그 캔들, 전환선, 기준선, 변곡점이 나올 때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에서 벌써 다 같이 동시에 전부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캔들의 개수를 통해서 이동평균선의 종이의 그 횡령을 통해서 종합적인 그 매물대란 캔들의 개수 240개, 360개 이 캔들을 통해서 전부 다 알 수 있고 그 추세선과 추세대, 볼린저 밴드의 폭, BWI, BII 이런 폭, BWI 이런 폭을 통해서 일목균형표, 구름 다 그걸 잡아낼 수 있는 거야. 안 좋게 얘기하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다 다른 지표에서도 전부 다 나오는 걸 가지고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기본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과 캔들과 이동평균선이 준대. 거기에서 전부 다 생성이 되는데 새로운 일반 주림이나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 분야에서 건드려주니까 뭔가 신세계가 열린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차트가 변형이 되면 똑같이 나온다. 모르기 때문에 그게 신세계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초보자들 알려주는 거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더 깊게 들어가면 말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걸 알려주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돌아오면 기본으로 돌아와야 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결론은 주식은 언제 산다? 일목균형표도 공부가 필요한데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만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의 분야 캔들과 이평 거래량만 알더라도 충분히 같이 갑니다. 같이 RSI 움직이면 CCI 움직이고 전부 다 같이 움직여요. 캔들 그 안에 거래량이 제일 먼저 거래대금 거래량 이동평균선 캔들 거래량 그런 수로 그게 움직이면 일목균형표가 움직이고 캔들이 움직이면 캔들의 고점과 저점 이격도가 같이 움직이는 구름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 역시계 호수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돌아가는 게 주가가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따뜻할 때 심리도 마찬가지고 가열이 되면 내려가면 가열 오르고 파동이 있고 파동 1파 2파 3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은 신용, 미수, 대출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이 차트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뭐 투자를 하거나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 차트 제가 올려놓은 걸 메모를 해두시고 차트 공부 관점에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올려놓고 승률이 좋을까? 어떻게 6주간의 승률 자체가 1500 몇 프로죠? 87%. 그리고 어젯밤에 8개 종목 선정했는데 웨스트라이즈 그다음 화성 RNA야 뭐 폭등 윗꼬리 달고 내려갔습니다만은 인화전공이나 로체 시스템즈나 세방이나 기아나 이런 부분 어떻게 맞췄습니까? 그리고 폭등 윗꼬리 도전 종목은 종가 가격이 마이너스 5% 뭐 1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종가에 사서 아니면 종가 전에 사서 내일 시초가에 그대로 날리는 거야. 아니면 오를 때는 거의 버티든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벌써 수익을 다 실현하고 난 거야. 고점만 찍히면 무조건 매도되는 거예요. 로스가 걸어놨기 때문에 스탑로스 걸어놨기 때문에 수익 5% 오르면 5%로 그냥 수익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날아가는 거지. 그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차트 공부쟁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주식은 공부를 하면 되는데
끊임없이 하루라도 주식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차트를 올려놓고 호가창만 보더라도 캔들 하나만 보더라도 일목균형표가 그려져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차트 왼쪽 캔들 보이죠? 웨스트라이즈 캔들, 인화전공 캔들, 로체 시스템, 세방, 기아, 화성 RNA, LIG 넥스맨, 오리온 캔들만 딱 보면 앞에 보조지표고 주지표고 뭐 열 필요도 없어요. 다 보입니다. 거래량과 등락 대비 딱 보면 다 보이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장 후반에 어떻게 갈 건지 다 나오는 거죠. 그게 들어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연일 1년을 잘 모르겠어요. 1년은 일자를 계산해 봐야 되고 매일, 매주, 주, 2주, 3주, 4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나도 6달 매일매일 폭발 끊임없이 끝없이 폭발 이게 차트 힘입니다. 차트 힘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100%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승률이 너무너무 높다. 그걸 말씀드리고 공부는 하면 된다. 다만 말씀드린 제가 여러 가지 이 특강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그 함축된 의미에 매번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는 말씀 안 드렸네요. 그 단점 권위자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썼던 석학들이 썼던 그 이론서 주식 책 관련해서도 모든 그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한 권이 아니라 100권 이상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뭐다? 주식은 쌀 때도 살 수 있는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단서를 달면 안 되지. 주식은 언제 사라? 주식은 비쌀 때 사라. 비쌀 때 사지만 자리가 비싸지만 더 오를 수 있는 자리를 사야 된다고요. 고점에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필요로 한 게 차트 공부 관점이거든. 기업 분석도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신용, 미수, 대출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주식은 뭐다? 기다림, 여유와 지루함과 고독함과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만 주식에 돈을 번다고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 지금 LIG 넥스원, 오리온은 더 봐야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오리온 음봉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도가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겹더라도 기다려야 될 자리야. 그래서 장 후반에 종가에서 확실하게 팔아라는 신호가 나오든지 아니면 내일 이후에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지금은 차트가 무너진 게 아닌데 음봉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조정으로 보여져요. LIG 넥스원은 더 하고 그리고 사조 동아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차트 변형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조 동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차트를 더 제가 종가 시초권 매매로 더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트 관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이게 한번 고점을 찍고 내려가든지 한 번 더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지금 차트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차트 변형이 차트 변형이 있다면은 뭐 틀려질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매도할 수 있는 신호가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LIG 넥스원 어떻게 변형이 될지를 한번 봐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종가에는 밀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마지막 피날레에 위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수익을 실현하는 사람도 많고 장 초반에는 강력해요. 밀어올립니다. 강력하게 밀어올리다가 장 후반에는 밀립니다. 2시 반 지금부터. 그러니까 단타는 언제? 9시 15분 거의 15분 안에 다 끝난다고 봐야 돼요. 시초가에서. 그 다음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장 후반에는 내려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종가 시초가 궁금해야죠. 그러나 그 중에서 버텨서 밀어올리면 뭐 상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신용, 미수, 대출 절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확률 높은 자리는 뭐라고 했죠? 후행 스팬을 어떻게 한다고? 그 캔들을 돌파해야 된다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오늘 가격이 26일 전 또는 25일 전 한 달 전보다 가격이 높아야 돼. 그래야 추세를 조금 돌린다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전환선이 뭐예요? 전환선 추세. 단기 추세. 전환선이 9일의 고가와 저가가 상방으로 틀어야 된다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기준선은 내려와야 돼. 그게 뭐 26일의 고가, 저가 내려온다고. 기준선이 내려오는 건 왜? 추세가 사는데 왜 내려오지? 그게 아니라 추세가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데 26일의 고가, 저가 나누기를 했는데 이게 추세가 중기 추세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위에 있던 가격이 빠지면서 나가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쉬었다가 올라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쉬었다가 단기는 올라가는데 중기는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이 올라갔던 게 내려오면서 역방향으로 돈다고. 이 내려와야 돼.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나야 된다고요.
전환선이 상승하고 기준선이 내려올 때 그때가 변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려가면서 다시 이제 그다음부터 전환선이 살아오르면 단기 5일 이평이 살아오르면 뒤에 따라온다고 따라 12동 평균선 21동 평균 그때 따라 올라갈 때 따라올라갈 때 전환선 기준선 때 골든크로스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선행스펙원이 뭐라 그랬어요?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값이라고. 그 평균값이 상방으로 튼다는 거는 추세가 바닥에서 돌리는구나. 그때 캔들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어제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캔들이 당연히 전환선 위에 있겠지만 그 캔들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기준선 위에 기준선 위로 올라갔을 때만이 승률이 그나마 바닥에서 높아진다. 그게 뭡니까? 그 자리가 뭐예요? 역배열 쓰레기 위치 자리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올라가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캔들이. 그 다음에 구름 속에서 매물 정쟁을 하고 구름을 돌파하자마자 올라간다고. 올라가면 또 내려와야 돼. 3%, 5% 또는 2% 오르다가 아니면 10%, 15% 오르다가 내려온다고. 내려오면 어디서? 강력한 종목들은 어디서? 전환선 또는 더 강력한 종목들은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 그 자리에서 3일, 5일 또는 10일, 20일에서 지지하면서 튕겨 오르는 경우 아시겠죠? 그 자리 튕겨 오를 때 그 자리가 엘리어트 파동 1파, 2파, 3파 아시겠죠? 그 자리에서 타이밍을 보는데 일봉상으로 뽑기에는 타이밍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뭘 본다? 1분봉, 3분봉, 2분, 10분, 15분, 30분을 보고 적절한 매도 타임을 본다는 거지. 그냥 가장 매의 자리는 뭐예요? 구름을 어떻게 한다? 돌파하자마자 3에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물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승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구름을 이탈해서 올라가는 경우 있고 올라가면 어떤 종목들은 공구음원이 그럴 수 있는데 공구음원은 그 다음에 많이 흔들었고요. 공구음원이 예를 들면 안 될 것 같고 차트마다 엄청 많이 흔들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름을 돌파했다는 것은 새로운 시세를 가겠다는 암시를 하는 거거든. 돌파하고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가는데 그거를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되는데 차트 공부를 통해 갖고 그게 구름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분석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여러분들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쓰레기 역배열 밑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위에서 올렸을 때 좀 트릭을 쓰더라도 손실을 보거나 당할 위험이 낮아진다는 거지. 그만큼 다른 것보다 바닥에서는 10개, 7개가 트릭을 쓴다면 그 상층부에서는 그거보다는 적거든. 그래서 기업 분석을 통하고 차트 공부를 통해서 정말 진짜 구름을 돌파하는 종목을 찾아내면 되거든. 그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어디서? 전환선, 기준선, 구름 속 또는 구름 하단 구름을 이탈했다가 전저점을 깨지 않고 튕겨 올라가요. 아니면 전저점을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몇 번 깼다가 가는 경우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중요하다는 거야. 아시죠? 그러나 그 구름을 뚫었다는 거는 한 번에 가볼까? 갈까 말까 가야 되는데 너무 개미가 많이 붙어 흔들자 내려 완전히 저점을 이탈해버려 완전 털어버려 털고 가지만 그 자리에서는 의미 있는 자리다. 그 자리가 가장 강력하게 의미 있는 자리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쭉쭉 I자로 올라갈지 N자로 올라갈지 그런 거를 차트 분석을 통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당하지 않으려면 승률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 있어야 된다고. 그 자리가 뭐다?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뭐라고? 구름을 돌파하자마자 그 자리가 더 좋은 거는 3번 파동의 시작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지지해주는 거 분봉에서 보고 터닝에서 튀어 올라갈 때 그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올라갈 때 전환선, 기준선, 스탠스펜 전부 다 양 날개를 4개가 달고 추세를 상방으로 올려줄 때 그 자리에서 해야 승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자리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종목들 뭐예요? 지금 이 종목들이 대부분 아닌 종목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종목들이 마지막 피날레 연장파가 나올 건지 어쨌든 간에 지금은 피날레 올리니까 내일 오늘 종가에 사서 내일 시초가에 던지면 되거든. 로스컷 스톱 로스 걸어서 욕심을 안 부린다면 3% 마이너스 1% 걸면은 승률은 더 높아지겠지. 이게 욕심을 부려야 되겠지. 부린다면 고점을 지쳐놓고 마이너스가 중요한 거니까 바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차트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자유자재로 해야 되거든. 자유자재로. 저는 가능하죠. 만약에 로스컷을 걸었어. 바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바로 쳐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다 끌어놓고 고점도 10% 5%다 끌어놓고 그 안에서 차트가 시초까지 시작하는 걸 보는
갭 상승해서 뭐 10%, 15% 뜨면 내려오는 걸 보고 적절하게 무너진다 싶으면 쳐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끝까지 가져가는 거지. 로스컷, 스타벅스를 정지해버려야지. 자동 매매 기능을 정지. 그럼 내려가. 바로 내려갈 경우에는 그대로 놔둬버려야지. 그러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동 손절돼버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폭등 윗꼬리 도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해보니 수익률 자체가 3주간, 7주간, 6주간 수익률 자체가 1500인가 1597%인가 87%죠. 그리고 어제도 폭발, 오늘도 폭발, 오늘은 종가까지 폭발했죠. 그러나 이 종가까지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폭발을 했다가 종가에 밀리거든요. 웨스트라이즈가 지금 18%입니다만 내일 종가에서 마이너스 20%될 수도 있고 1%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캔들로 봤을 때는 로체 시스템이나 세방 요런 차트는 버텨주죠. 인하전공 같은 경우는. 그러나 웨스트라이즈나 화성 RNA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안하시죠. LI 넥스원 같은 경우는 캔들상으로 말씀드렸죠. 많이 버텨서 올라온 거예요. 3%까지 하락했다가 어제 시간에서 하락했습니다. 하락해서 올라온 거예요. 오리온은 매물층에서 많이 거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오늘 종가에서 무너지면 이제 아웃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버텨주면 건전한 조정이에요. 당연히 저쪽을 거쳐야 돼. 오리온은 보여드렸죠. 그 장기 평균 내려오면서 자리 자체가 상층부의 저항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두들겨 맞는다고. 그런데도 제가 가져온 이유가 차트가 더 좋은 게 없어. 가져와서 그 다음날 습관점에서 한번 봐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세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방도 폭등 6.54% 폭등했습니다만 세방도 폭등 윗꼬리 도전 종목이 아니야. 이 종목은 그냥 습관점에서 엉금 폭발하고 내려가고 폭발하고 폭발하고 내려가고 이런 관점에서 가져와 봤는데 오늘 6.53% 미래 대예언 폭발 적중했습니다. 어제의 하이라이트 종목은 뭐다? 세방, 로체 시스템즈, 인화전공, 그 다음에 기아까지 그 4종목을 보면 되겠네요. 화성 RNA나 웨스트라이드나 폭등했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그 폭등 윗꼬리 도전 종목이 아니라 폭등했다가 윗꼬리로 쭉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런 종목 관점에서 그러니까 종가에 사서 시초가에 던지는 이런 매매 관점이고, 인화전공이나 로체 시스템즈나 세방이나 기아 같은 경우는 그냥 폭등 윗꼬리 도전 종목이면서도 그냥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한번 올라가는 때까지 올라가보자, 그런 관점. 세방은 이제 시작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 가져왔는데 그대로 적중. 그리고 사조대림 적중했죠. 사조대림 말씀드리고 차트 5일선 상한가 적중 매입법 할 때 예를 뭘 들었습니다. 사조대림을 들었죠. 사조대림 상한가 그 다음날 특강하고 그 다음날 상한가 바로 나왔잖아요. 상한가 나오고 윗꼬리 달고 쭉 내려갔죠. 종가에 마무리했습니다. 대장주. 그 다음에 한 분이 답글에다가 뭐였죠? 사조 동아원이었나요? 그 설명을 해드렸는데 쭉 제가 그 답글에다가 차트 분석을 쭉 했지 않습니까? 매수 관점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차트를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어제도 음봉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차트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 말씀드렸죠. 차트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이후에 종가에서 내일 이후에 흐름을 쭉 봐야 될 차트. 그 자리에서 반등해갖고 3일, 5일 또는 10일, 20일 사이에 강력하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팔 때 팔아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일 상한가 폭등 윗꼬리 오던 종목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장 막판에 5시나 4시나 5시 반이나 요쯤에 제가 종목이 분석이 되면 한번 숏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숏으로 올리고 여러분들 메모 한번 하셨다가 내일 정말 이게 한번 고점 찍었을 때의 가격, 저점 찍었을 때 가격, 로스컷을 걸었을 때 승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투자는 이게 지금 같은 경우 절대 공부가 안 돼 있어 하면 절대 저 종목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 지금 웨스트라이즈가 19% 폭등했다 하더라도 이게 종가에 마이너스 20%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주식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고수가 안 돼 있으면 절대 종목으로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다만 스캘핑이나 이런 거 정말 최고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트 공부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것도 8개 종목 종가에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LIG 넥스는 어떻게 될지, 오리온 어떻게 될지, 그리고 세방이나 로체스템, 인화전공, 그리고 에스터라이즈가 19% 폭등했다 하더라도 종가에 마이너스 2%가 될 건지 한번 봐보시죠. 이렇게 해서 차트 공부 관점에서 마치고요. 정리합니다. 5일선 단타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5일선 단타 일목균형표 구름 위에서 양운의 구름 위에서 어떻게? 세 번째 5일선을 관통했을 때 고전적으로 매수 관점 2, 3일 세 번째. 다만 그 조건이 뭐다? 중기
중기와 장기가 상방으로 틀고 있을 때, 관통할 때, 그리고 5일선의 횡이격과 종이격이 상방으로 틀어줄 때, 그리고 3일 동안의 가격이 살아올라야 돼요. 5일보다 1일, 6일보다 2일, 7일보다 높아질 때, 그리고 앞에 있는 양봉 자체가 폭등했을 때는 그게 올라갈 확률이 미적미적거리기 때문에 쉬어야 돼. 조정을 거치고 응축되다 발산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자리.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린 무슨 종목?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라인, 초록색 라인, 녹색 라인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 앞에 말씀드린 단기 고점, 중기 고점, 장기 고점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바닥에 살 수 있는 유일한 확률 높은 자리 뭐예요? 초록색, 녹색, 빨간색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캔들이 서고 그 자리에서 RSI 다이버전스, 스토키스틱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캔들 모양이 바닥을 알리는 시로가 나오면서 좀 지난 다음에 거래량이 수반되고 점진적으로 상승할 때 다시 그 자리가 지나면서 전환선, 기준선 같이 후행스팬 캔들 돌파하고 올라갈 때 폭발. 아시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식 공방치기 내일 관심 종목, 상한가 폭등 윗꼬리 도는 종목, 점유율 우상향하는 종목, 내일도 차트 공부 관점에서 한번 올려보고 절대 투자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 차트 공부 관점에서 모든 걸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